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읽어보고 독서에 대한 내용을 해볼까 해요. 책을 일주일에 한 4-5권 읽는 편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요새 읽었던 책 중에 그래도 이 책은 읽으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다음에 읽기 좀 편한 책으로 읽어보고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읽은 책 중에 예전에 저희가 15분 독서 영상에 올렸던 책인데요. 이 책은 바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1년 전부터 베스트셀러작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명하니까 한번 사보자 하는 느낌으로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은 룰루 밀러라는 작가가 과학 기자예요. 그래서 과학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이제 글로 쓰는 직업을 가진 분이 자기의 삶이 바닥을 치는 단계에서 뭐라도 붙잡고 싶잖아요. 뭐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심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심경으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의 자서전을 보게 됩니다. 구하는 과정도 험난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데이비드 사람은 1900 초반대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스탠포드 과학 학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 스탠포드를 만드는데 기반을 다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러는, 이 저자는 이 사람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착을 많이 하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 삶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일들을 나열하면서 자기 삶과 대조하면서 엮어나가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문체가 상당히 비꼬는 듯한 문체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데이비드를 객관화해서 보는 것보다 싫어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아주 강력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가 차차 읽어볼수록 진짜? 정말? 이런 형용사와 의성어를 사용하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읽으셔서 이 다음부터 한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책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데이비드는 어린 시절에 약하고 조롱받았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좋아하고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고 관찰을 좋아했던 소년이었어요. 이런 소년이 1873년 루이 아가씨라는 사람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데요. 무시당했던 이 조롱이 과학자로서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저자는 차근차근 인내심을 배워나가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분류학자로 살게 되는데요. 물고기 학명을 짓고 분류학에 강박적으로 집착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내가 작은 병에 담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합니다. 진짜 비윤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루이 아가씨라는 박물학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가진 사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짐작하건대 조롱받았던 그 어린 시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DNA적으로 우성하다는 것으로 자기 납득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성하지 않다면 패배자가 되는 거고, 패배자가 된다면 퇴행이 되는 거고, 퇴행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한 혐오적인 어떤 생물로 넘어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과학적인 사상으로는 그런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게가 눈, 코, 입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성게가 생명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고기가 있고 뇌가 있어야 생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올수록
진화라는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긴 받았거든요, 중간에.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다윈의 진화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생학이라는 것을 되게 철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생학도 되게 웃긴 거는 다윈의 사촌동생이 연구했다고 해요.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 사촌동생이 우생학을 주장했다는 건 좀 가히 놀라운 일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DNA가 퇴행할수록 우리는 정말 멍게 같은 사람으로 멍게같이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이상한 사고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주장을 많이 해서 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이 갖는 권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처음에는 데이비드가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후반에 갈수록 데이비드의 그 성공대로에 의해서 윤리 도덕성이 깨진 그런 에피소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좀 슬픈 내용이긴 한데 우생학이 정책으로 기반을 사용했다고 해요, 미국이. 그래서 좀 자기네가 우생학적 기준에 못 미친다면 이 여자들한테 불임 시술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큰 수용소를 만들어서 여자들을 가둬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생존자들이 있었는데 그 생존자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챕터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때 진짜 너무 끔찍했어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요새 그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죠. 그렇게 우월주의 자체도 사실은 우생학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하건대 좀 끔찍한 일이긴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 아직 5%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5%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내 주변에 외국인을 볼 수도 없고 인종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다른 인종의 사람을 만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차별을 받는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지고 그리고 혐오 발언, 민족 간의 혐오 발언, 인종 간의 혐오 발언들이 많아진다는 기사를 보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제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그냥 사람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권리, 자유를 억압하려는 권리 이거는 누구한테 있으며 그리고 줄 세워서 내가 너보다 인종적으로 우월해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돌이켜보고 제 삶을 많이 빗대어도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어머니가 외국인이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말도 잘 못하시고 이야기할 때도 눈을 자꾸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제가 어떻게 감히 그녀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죠?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물고기라는 말에 대해 그러니까 어류라는 말이 분기학자들에 의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걸 연구하신 분들의 그 내용을 담아서 맨 마지막에 배신 때리죠. 데이비드한테 어류는 없어 이렇게. 어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사람이 직관적으로 대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에 사는 동물들한테 산짐승이라고는 하지만 토끼를 산짐승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그 아이한테 이름이 있고 그 아이의 개체가 있는데 우리는 얼렁뚱땅 그냥 물고기, 물고기야, 이것도 물고기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물며
어, 우리가 아는 거 이제 니모를 찾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도리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애니메이션에도 물고기마다의 이름이 제각각인데 우리가 너무 어류에 대해서 되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류가 사람보다 지능이 똑똑하지 않을지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보고 바로 갔던 데가 아쿠아리움이었어요. 좀 모순적이긴 하죠. 누군가를 가둬놓는다는 어떤 아쿠아리움에 저는 가는 걸 싫어하는데 이번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채취하는 방법도 전시돼 있어서 봤고 거기 돌고래도 있어요. 돌고래 꼭 방류한다는데 그 돌고래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좀 해봤고 여러 동물들을 보면서 내가 이걸 다 물고기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냥 펭귄, 뭐 돌고래한테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거, 망둥어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냥 물고기지 뭐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내가 망둥이였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하는 걸 알지 못하겠지만 좀 섭섭할 듯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이 저자가 물고기라는 단어를 분류를 이제 내가 버려야 되는 사고 과정에서 굉장히 허탈함도 느끼지만 한편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별성, 다양성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데이비드가 겪었던 어린 시절이 다양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집착과 인내로 인해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폭력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비드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권력을 가질수록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 그런 힘을 더 책임감 있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소설, 픽션, 뭐 어떻게 에세이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차근차근 읽으면 읽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분이 있잖아요. 영이 청이 열수는 영처럼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체크해서 보시다 보면 이제 이 서사가 되게 잘 쓰여져 있고 생각보다 스토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아마 읽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언젠가 꼭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독서 클럽을 할 수 있을 그날까지 저는 읽어보고를 계속 하나씩 올릴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을 소개할 때마다 그냥 말로만 듣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